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투자 성공의 길로 접어두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지역에 할까도 고려하시겠지만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거주용 부동산이 더 좋을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면 좀 더 투자하기에 수월할 것 같아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무엇일까요? 상업용 부동산에는 사무실, 상가, 창고, 호텔, 5 이상을 가진 아파트 등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임대를 통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임대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주거용보다는요. 그리고 임대 기간이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넌트가 재산세, 보험료, 공공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트리플렛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트리플 리스를 하게 된다면 렌트비가 고스란히 임대 순수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점은요. 더 높은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좀 더 복잡한 자산 관리를 해야 하고요. 경제 주기에 좀 더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 예로 팬데믹 때 많은 곤란을 겪기도 했었죠. 네, 그럼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무엇일까요? 주거용 부동산에 속하는 단독주택, 콘도, 타운홈, 4유닛 아파트 등을 말을 하고요. 이를 임대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을 알아볼게요. 장점은 개인 투자자가 좀 더 낮은 투자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임대 창출이 되고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된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자금 조달고 관리가 좀 더 쉽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30년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단점은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임대 수익률이 좀 더 낮습니다. 또 하나는 단점은 임대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서 테넌트의 움직임이 잦아질 수가 있고 이에 더불어서 공실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테넌트 관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요. 퇴근 명령이 좀 어렵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스트릭하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의 커머셜 부동산과 레지던셜 부동산의 수익과 위험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제공을 하고요. 하지만 높은 수익률에는 높은 위험률도 함께합니다. 경기 침체기에 기업이 부동산 비용을 포함해서 절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더 취약한 편이 됩니다. 수익과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용 부동산의 주목할 만한 측면은 넷 리스의 확산입니다. 집주인이 대부분의 재산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 임대 구조와 달리 상업용 임대차는 이러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 테넌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안정성은 더 높게 되는 것이고요.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신규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에게 좀 더 안전한 투자로 간주됩니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기에도 주택 수요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회복력이 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부동산의 위험에는 높은 테넌트의 턴오버로 인해서 소득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동산 유지 관리 및 관리 필요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주거용 부동산 투자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한번 볼까요?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에 어디에 투자할지 여부를 파이낸셜 상황, 투자 목표, 위험 허용 범위 및 전문성에 따라 중요한 결정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재정적인 상황 및 초기 투자입니다. 상업용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주거용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요.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리모델 비용이,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법적 비용 또는 초기 공실 기간에 대한 완충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재무 능력과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한편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진입 비용이 낮기 때문에 자본에 제한된 투자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투자자가 좀 더 접근할 수가 있죠. 쉽단 얘기죠. 네. 두 번째는 투자 목표 및 시간 범위입니다. 투자 목표가 단기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넷리스 및 더 높은 임대 수익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는 상업용 부동산이 좀 더 적합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꾸준한 소득으로 장기적인 부를 축적하는 걸 원한다면 주거용 부동산이 좀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관된 임대 소득과 부동산 가치 상승이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에 따라서. 세 번째는 위험 감수입니다. 상업용은 일반적으로 경제 주기에 좀 더 민감합니다. 따라서 더 높은 잠재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공시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기업이 축소가 되고 특정 위치가 폐쇄될 수 있으므로 시장 침체로 인한 영향이 더 커지는 위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험도가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테넌트가 건물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누가 테넌트인지가 중요하죠.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험 허용 범위가 낮고 또 경기에 취약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도 위치에 따라서는 좀 가격 하락 현상이 일어날 때 좀 더 크게 일어나니까요. 구매 시에 좀 더 낮은 수익률이 되더라도 좋은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위험도를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장 조사 및 위치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투자 모두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하지만 기준이 좀 다릅니다. 상업용의 경우에는 현지 비즈니스 환경, 수요, 경제 전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거용의 경우에는 학교라든가 지역 편의시설 및 전반적인 주택시장 동향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은요, 로케이션입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네, 다섯 번째, 세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두 가지 유형 투자 모두 서로 다른 세금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감가상각을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39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고 주거용은 27.5년에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판매를 해서 이익을 얻었을 때 적용이 되는데요.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소유 부동산은 1031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업용, 거주용 동일합니다.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세금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면 담당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여섯 번째,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주거용 부동산 투자의 사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살아온 엘리샤라고 했는데, 엘리샤는 4유닛 아파트 건물을 주거용이죠. $100만 투자를 해서 사든가 아니면 교회에 조그만 상가 건물을 하나 살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4유닛 아파트를 투자를 1밀리언이 한다면 연간 총 임대료가 한 72,000불 정도이고요. 운영 비용을 40%로 계산을 하면 순수익은 43,200불 정도 되고, 이것을 캡레이트로 계산을 하면 4.32%가 되겠네요. 그러면 교회 상가 건물은 $200만, $100만 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연간 $6만 정도의 수익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트리플 상가이므로 임대료가 순수로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캡넷은 6%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자율이 100만 불에 대한 이자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캡레이트는 6%이지만 이자가 7%이면은 이 받은 만큼 1%는 좀 더 삭감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100만 달러를 뭐 연 3%로 쭉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한 5년 지나면 116만 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상가도 마찬가지로 3%가 올라가면 뭐 한 235만 뭐 이 정도로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계산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 때 매물 분석을 하고 투자 분석을 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번째, 기타 고려사항입니다. 모든 부동산 투자자는 다양한 재무제표, 일정 경험 수준 및 개인의 위험 완화 범위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합니다.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전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른 유형의 포트폴리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과 위치에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투자가 될까요? 보편적으로는 더 나은 부동산 투자는 없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더 높은 수익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좀 큰 자본과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고요.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임대 위험은 낮지만 진입 장벽이 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투자로 시작을 해서 일반적으로 보면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전환해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내가 투자 예산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요. 그건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투자 예산과 수익성, 위험 감수, 관리 등의 요소를 좀 고려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면 성공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런 컨텐츠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문의는 상단에 있는 이메일이나 이쪽에 있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까먹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